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킹썰팅 인터뷰 시간이고요. 게스트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소울크락입니다. 이게 원곡이 있다.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같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일단 너목보가 뜨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노래 하나가 뜨고 네. 일본에서도 활동을 네, 하셨다. 한 10년 정도 활동하다가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지금까지 1년 반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ING인 네.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 얘기들이 주가 될 텐데 일단은 그 소울크라님한테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처음부터 활동명이 소울크라이셨어요? 네. 이거 이름 본인이 지으신 거예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딱히 또 막 그 다른 게 꽂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필름 할 수도 없고.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예. 그 당시 이제 싸이월드가 한참 네. 막 붐이 이를 때인데 예. 제 이름이 석훈이거든요. 석훈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SC로 해서 뭘 만들어보자. 그래서 무조건 난 데뷔하면 소울이라는 건 항상 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엔 소쿨이었어요. 석훈이에서 소쿨. 그래서 막 찾다가 크라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띈 거예요. 내 영혼의 외침으로 누군가를 좀 울게 만드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당시 감성에는 맞네요. 싸이월드 네. 감성일 네. 때는. 그래서 아니 저는 아이루짱도 지금 필름 아일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작정을 하고 이름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짓나 열받으라고 짓나 생각을 해서 아니 왜 이름들이 이렇게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다 돼 있지. 그리고 그렇다고 딱히 또 막 그 다른 게 꽂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예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서 네. 음악을 아예 처음 시작한 계기는 뭐예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꿈이 고고학자 뭐 이런 천문학자 이런 거였는데 짝사랑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뭐 하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데 조성모 씨의 콘서트 실황을 비디오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밴드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웠죠. 음악에 더 접근하기 시작한 건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예.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하면은 이제 락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스키드로 막 건센로지스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건 R&B 소울인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바로 또 밴드부를 들어갔죠. 예. 근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이제 현재 디셈버의 DK라는 친구랑 이제 예. 제가 유일하게 모든 기수의 보컬이 한 명인데 저희 기수만 딱 저랑 그 친구 두 명이었어요. 밴드부에? 네, 선배들이 이제 누굴 뽑을까 고민하다가 음. 얘네는 그냥 두 명을 시키자. 음. 그래서 이제 그 밴드가 수원대학교 울림소리라고 K2 김성면 선배님 초대에 만든 밴드인데 저희가 이제 18기예요. 그래서 둘이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소그룹으로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4명. 그래서 장난삼아 만들었다 해서 장난사마 네 마리의 말이다. 생각보다 잘하니까 네. 대학교 안에서도 우리를 막 불러주고 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DK 친구랑 진짜 오디션 많이 보러 다녔어요. 네, 엄청 많이 보러 다니고 막 찾아다니다가 이제 첫 데뷔곡을 만든 유성욱 작곡가라는 형님을 만나서 데뷔곡을 이제 먼저 2008년 10월에 내고 그냥 음원만 계속 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그때는 목표가 뭐였냐? 한 달에 하나씩 꼭 내자. 1년 동안 거의 한 30곡을 냈어요. 20곡. 저의 그냥 대표곡인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를 쓰신 양정승 작곡가님께서 네, 어떻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악해볼 생각 없냐. 그때부터 이제 첫 방송을 그때 시작했어요. 난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면은? 그때 반응은? 그때 사랑의 시작 고백에서부터가 사실은 냈을 때도 아까 싸이월드 예. 거기서 4주인가 6주 동안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게 나오신다고 그 찾아보고 그 노래를 들었는데 저는 인터넷에 치니까 네. 김범수님이 리메이크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전 김범수님 버전을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싸이월드에서 들었나 봐요. 그 곡을 처음 냈을 때도 그 반응이 노래는 있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노래를 언제 리메이크한 거예요, 김범수님이?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 있다 리메이크한 아, 4, 5년?
그러면은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한 거네 나름대로. 네, 네. 그때 일본 그 진출은 약간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연장선을 일단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 아니에요. 이게 좀 이 곡 외에는 반응이 없으니까. 네, 반응도 없었고 이제 그 당시에 네네. 들어갔던 양정승 씨 회사에서의 그 내부적인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음.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제가 그 사랑의 시작 고백에서부터 활동할 때 최동화 선배님 스타일리스트랑 제 스타일리스트랑 같은 누나였어요. 그래서 스케줄도 같이 막 다니고 하다가 저는 이제 따로 소속사 문제 때문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친구 디셈버 있잖아. 이제 디셈버는 그 당시 한참 막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고. 그래서 일본 회사에 그 동아 오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그 회사인데 이제 1년 정도 조금 마음을 추스릴 기간을 가지시다가 일본 회사에서 다른 발라드 가수를 찾는데 디셈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네가 중간에서 소개 좀 해줘라.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는 자리에 같이 나갔다가 이제 그 일본 교포분이신 사장님께서 저도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저는 그때 사실은 뭐 소속사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근데 군대는 저는 갔다 와서 활동을 하는 중이었고 그 디셈버 친구들은 그때도 군대를 안 간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디셈버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하시고 거주하면서 너가 활동해보는 건 어떠냐 하고 그렇게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12년? 11년 말 가서 처음에는 디셈버 게스트부터 시작했어요. 디셈버가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게스트로 나가다가 이제 디셈버를 좋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회사의 팬이기 때문에 그 최동화 선배님의 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활동하다가 이제 도쿄에서 조금 더 큰 데를 빌려서 정식으로 이제 더 큰 공연을 디셈버가 하게 됐는데 그때 3회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년 정도 됐으니 너도 단독을 한번 하고 디셈버 하고 마지막은 너희 두 팀이서 최동화 선배님의 메모리얼 콘서트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디셈버가 당일날 오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병무청하고 뭐가 처리가 안 돼서 못 가게 됐다. 비자가 안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출국이 안 된다. 지금 이미 팬들은 막 준비하고 있겠죠. 줄 서 있고. 그래서 저 리허설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3회인데 디셈버가 못 오게 됐고 너 혼자 3회를 다 할 수 있겠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할게요. 라고 이제 하고 처음에 이제 긴장 많이 해서 막 공연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 디셈버 친구들 못 왔으니까 통화로 이제 무대에서 팬들하고 이렇게 통화시켜주고 두 번째 제 메인 공연을 하고 이제 메모리얼 그 공연을 이제 딱 하는데 그래서 막 하다가 마지막 이제 그 최동화 선배님의 가장 좋아하는 너라서 사랑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울음이 나오는 거야. 내가 감동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앞에 한 500분 계셨거든요. 다 같이 운 거예요. 뒤에 최동화 선배님 영상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시고 해서 그때서야 이제 저의 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일본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뭐 조그만 공연 일본은 소극장 100명 단위의 그 많잖아요. 구민센터도 있고 그런 공연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 회사에서 단기적으로 뭐 MC 더 맥스 선배님, 먼데이 키즈 가수들 오면 제가 항상 MC도 보고 뭐 게스트도 항상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한 4, 5년 활동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쯤이면 저도 이제 전반적인 일본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 일본어도 어느 정도 될 때여서 이제 주변에 또 인맥도 많아지고 해서 오사카에 있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쭉 활동을 계속 하다가 너목보가 이제 뭐 인스타로 DM이 온 거예요. 재작년 한 10월. 그래서 잠깐 촬영하러 나왔다가 1월에 녹화였는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장님도 코로나 뭐 몇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좀 있어라 하다가 지금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뭐 본인 노래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들로? 처음에는 이제 인디즈 앨범으로 내다가 2018년에 메이저 이제 싱글을 처음으로 이제 냈는데
그게 오리콘 차트 1위 했었어요. 아, 네. 그럼, 가요 부분에서. 그럼 그 노래는 좀 아는 분들도 있겠네요.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비커즈라는 노래였는데